자, 이번 시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페이지는 326쪽이죠. 그래서 이제 3.1운동. 자, 여러분, 우리가 3.1운동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시대 구분한 문제 정리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3.1운동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326쪽 1번 3.1운동 이전의 민족운동인데요. 일단 국내입니다. 국내에 1910년대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 양과로 1번의 의병항전인데요. 의병부대가 만주와 연해주 이동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요. 양과로 2번에 항일 비밀 결사 활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독립의군부가 있고요. 외워야 돼요.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임병찬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던 우리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래서 양반 유생 출신 의병장 임병찬이 당시 이제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요. 어떤 복벽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벽주의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겠지만 복고주의 뭔지 아시겠죠? 복고주의 뭐예요? 옛걸로 돌아가자. 그렇죠? 복벽주의는 왕정을 복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조직했고 복벽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도 제출했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1913년에 최기중 이라는 분이 대한독립단을 만드는데 대한광복단을 만드는데 이 대한광복단을 확대 개편한 것이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 이것이 이제 그 1915년에 만들어지는데요. 대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박상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체인데요. 이 박상진은 대한광복회를 만들어서 일종의 군대식으로 조직을 합니다. 군대식. 그래서 한번 봅시다. 기억본 조직. 최기중의 대한광복단을 개편해서 박상진이 그 대한광복회를 조직했다라는 얘기. 대구에서 조직을 했고요. 니은번 목표는 복벽주의는 아니고 우리는 공화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화정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공화정책. 그리고 후에 이 대한광복회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후에 김좌진 장군이 가담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가입하면서 전국적인 단체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전국 활동을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그 군자금을 모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호들, 당시에 부호들이라고 하면 합법적이지 못했겠죠. 그래서 친일파들에게 가서 그 돈을 내라. 그러면 일종의 네가 친일 행각을 했던 것을 어느 정도는 감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돈을 내고 이 돈은 독립자금으로 쓰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자금을 모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화가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뼛속까지 친일파 있죠? 얘들은 뭐,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다라는 애들은 그냥 처단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친일파 처단.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기타에 보시면 송죽회, 대한광복단, 조선국민회, 조선국권 회복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많은 단체를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단체만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단체 두 가지는 꼭 외워놓자라는 거죠. 다른 것이 나오면 팔자입니다. 팔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더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은 날개 이제 송죽회라고 제가 써놨는데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그리고 이제 조선국권 회복단은 시회, 그러니까 시동호회를 가장을 했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국내 단체 봤으니까 이제 국외 단체를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거예요. 3.1운동 이전에 국외 단체 엄청나게 많겠죠. 1909년에 일본 놈들이 탄압을 하면서 우리가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을 하고 그때 이제 이동해서 정착한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 양과로 2번에 이제 서간도를 한번 봅시다라는 거예요. 서간도.
이제 서간도가 어딘지는 아시겠죠? 간도 문제 북간도 그 왼쪽에 있는 게 서간도지요. 자, 서간도는 삼원보를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삼원보. 삼원보를 꼭 삼원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간도 문제구나. 간도의 독립단체의 문제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학사를 조직을 하는데요. 이 경학사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911년 이회영, 이시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에 신흥 강습소가 만들어졌으니,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이것이 이제 그 신민회와 관련 단체였다라는 사실도 아시게 되겠죠. 부민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군정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군정서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327쪽 한번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단체와 군대입니다. 서간도. 그래서 1911년 경학사에서, 그렇죠? 신흥강습소를 군대를 조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민단에서 백서농장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딱 봤을 땐 이게 뭐예요? 농장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가보면 뭐합니까? 산 안에 군사훈련을 하고 있죠. 그리고 1919년 한족회로 개편이 되면서 서로 군정서군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북간도입니다. 그렇다면 서간도는 맞고 이제 북간도에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이제 중광단. 중광단을 조직을 해서요. 중광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들었어요. 대종교, 나철, 우교. 그렇죠. 그래서 대종교 계열의 군대가 만들어졌으니 1911년 중광단인데, 이 중광단이 이제 김좌진 장군 여기 있죠.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으로 개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로 군정서군 개편.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립학교 이제 서전, 서숙, 명동학교 예전에 한 번씩 출제가 됐었어요. 그것도 자료에 나왔었다라는 거. 자, 이제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 상해에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집니다. 신한청년단. 여러분 신한청년단 당 다 맞아요. 그래서 1918년에 이제 상해에 여기에서 이제 활동은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이제 파견을 했었다라는 건데, 이 김규식의 활동은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3번 이상 더 나옵니다. 그래서 신한청년당에서 이제 파리강화회에 김규식을 파견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연해주는 이제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배경 보시면 그때 이 배경은 다 똑같죠? 그리고 권업회를 보셔야 돼요. 권업회. 그래서 유인석, 이상설 이렇게 있는데, 권업회가 원래 권업회가 원래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 권업회에서 그 확대 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조직으로 이제 확대 개편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대한광복군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입니다. 그래서 대한광복군정부와 대한국민의회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한국민의회는 엄청 시험 잘 나옵니다.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광복군정부 1914년 이상설, 이동일을 정부통령으로, 그리고 대한국민의회는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었다라는 거고, 미주를 한번 봅시다. 미국, 그렇죠. 그래서 미주, 하와이가 이제 하와이에 이민을 보내는데, 이것은 이제 맨 처음에 강제 이주가 아니고 그 대한제국에서 이주 장려 정책을 해요. 그래서 하와이에 이민을 가라라고 해서 이제 대한제국에서 후원을 했던 거고, 가서 이제 우리가 꿈꿔왔던 아메리칸 드림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거야. 사탕수수, 거기에서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처우가 안 좋았죠. 아무튼 이렇게 됐고,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합니다. 대한인 국민회. 그래서 여기에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드는데요. 이것은 하와이에 만들어요. 하와이에
박용만 선생이 이제 그 자신의 사배, 그러니까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당시에서 이제 총이라든가 뭐 이런 무기 같은 것을 다 구입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군대를 조직하는데요. 그것이 대조선 국민군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1919년 구미위원군을 조직을 하고요. 자, 이제 3.1운동의 전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도 일제 탄압이 엄청나게 심해지죠. 가혹해지고. 우리가 10년 가까이 엄청나게 참고 있다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거족적 민족운동인 3.1운동이죠. 자, 3.1운동의 배경이 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327쪽 큰 2번의 3.1운동의 전개죠. 첫 번째 3.1운동의 배경인데 양과로 2번의 태동 볼게요. 첫 번째, 국제정세 변화입니다. 그래서 민족자결주의를 외쳐요. 자, 이 민족자결주의는 파리강화회의에서 열리는 건데, 그 파리강화회의라는 것이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승전국이었던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민족자결주의다라는 거죠. 민족자결주의, 말 그대로 그 민족의 결정권은 그 민족에게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그 민족의 흥망성쇠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족 자결주의예요. 그러면서 이제 패전국의 식민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니들 패전국 식민지 다 해방해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뭐냐면 승전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민족 자결주의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죠. 그렇지. 이렇게 강한 강대국 미국 윌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느냐. 민족 자결주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고 일본이 불법이니까 우리가 하면 미국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움직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무호 독립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호년에 독립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만주에서 먼저 있었는데, 무호년이라고 하면 1818년이에요. 3.1운동은 1919년이고, 무호독립선언은 그 1년 전인 1918년에 만주에서 민족 지도자 39인이 모여가지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종황제가 승하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고종황제가 세상을 떠났다, 승하했다, 이런 내용이 1919년에 1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돌아가셨네. 와, 이제 국민적 대국민적 슬픔이 이제 몰려오게 되는 거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고종황제 승하했어요.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죠. 이 고종황제가 독살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체를 보면 독살의 흔적이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리고 죽기 바로 전날까지도 건강했거든. 근데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갑자기 승하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독살설이 유포가 됩니다. 일본 놈들이 독살로 살해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규식이 또 그 파리강화회의 이게 파견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2월 8일 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월 8일 날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에 의해서 일본 심장부인 도쿄에서 1919년 2월 8일 날 만세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월 8일 날 일본에서 만세 학살극이 자행됐겠죠. 그렇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딱 보고 누가 지금 창피해서 못 참겠죠? 민족 지도자들이 창피하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창피한 거죠. 지금 봐보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종황제의 그 승하,
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종황제 인산일을 기점으로 여러분 인산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래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왕의 장래일은 3개월에서 5, 6개월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뒤 그래서 고종황제의 승하 그래서 인산일이 3월 3일이었는데 이 인산일을 기점으로 해서 3.1 운동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 민족 지도자들의 움직임이에요. 자, 이제 328쪽으로 갑니다. 3.1운동의 전개,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이것도 원래 3월 3일인데, 뭐 일요일 날이고, 그 전에 뭐 토요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3월 1일로 바꿨어요. 이제 하루 전에 결정을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양과로 1번의 만세운동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인년이잖아요. 김인년에 독립선언서를 만듭니다. 김이 독립선언서이죠. 독립선언서. 참 왜 그러지?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최남선이 작성을 하고요. 한용운 선생이 공약 3장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공약 3장까지 덧붙여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거국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다 계획을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민족 지도자, 그리고 학생,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때 이 지도자들의 종교, 민족, 거의 종교 단체에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다 돼 있었어요. 계획이 다 돼 있었는데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태화관에서 먼저 모입니다. 태화관은 일종의 이제 밥집이에요. 밥집에서 모여가지고 태화관 별관에 빌려가지고 태화관 별관에서 빌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33인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때 33인 중에 4명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29명이 모여. 그래가지고 이 태화관에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읽어요. 자, 5등은 이래서 독립을 선언하노라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독립선언서를 다 읽고 여기에서 만세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들이 참 어이없게도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손병희가 지시를 해요. 그래서 최린이 종로경찰서에 지시를 해서 자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 민족 지도자들은 이제 평화 시위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 시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쪽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탑골공원. 근데 탑골공원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을 틀고 지도자들이 태화관에서 모여가지고 낭독하고 자수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자 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뭉쳤을 때, 시민들이 뭉쳤을 때는 일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폭행,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수반될 것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꺼적지근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 민족 지도자들이 참 순진한 거죠. 이렇게 해서 자수하면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자수해서 엄청나게 가혹하게 탄압을 받습니다. 이 민족 지도자들은. 아무튼 이 일을 여기에서 탑골공원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학생들이요.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자수했대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요. 여기에서 야, 이건 뭐야? 우리라도 해야지. 그래서 학생 대표 정재영이 나가서 내가 할 테니까 내려가. 자, 따라하자. 그러면서 딱 읊어버리고 거기에서 만세를 전개하는 겁니다. 당시에 탑골공원에 5,000명 정도의 학생이 모여 있었고 여기서 만세 시작됐는데 이 소리를 듣고 주변에서 탑골공원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이거 뭐야? 나도 만세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냥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다가 자
우리가 이제 가두 시위로 갑시다 그러면서 올쏘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전 지역을 돌기 시작하는데 이때 점점 규모가 커지죠. 점점 규모가 커져서 엄청나게 확대되는 것이 3.1운동이에요. 이 3.1운동이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 3월 1일 날 있었던 만세운동입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양과로 2번에 3.1운동의 전개 과정 한번 볼게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도시 중심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난리가 났었죠. 와, 확대가 되고요. 이 소식을 접한 이 조선총독부는 일이 엄청나게 커졌죠. 이거 뭐야? 지금 쟤들 뭐 하는 거야? 자, 빨리 가서 진압해! 라고 했는데 일단 군중들의 수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병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본토에 전화를 해가지고 병력 지원해달라. 그러면서 병력이 막 채워지고 있고 일본 헌병들이 막 가서 하는데 한계가 있죠. 총 들고 오지마. 근데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되니까 빵빵빵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만들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어나 자빠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계속 사람들이요. 근데 일본 사람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죽였어. 그러면 피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흥분 상태에 빠진대요. 그래서 정신이 나가버린대요. 그러니까 피를 보는 순간 더 미쳐가지고 더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병력 막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외신들이 이건 뭔 난리야 그러면서 피투성이가 다 돼 있으니까 이걸 학살의 현장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보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은 큰일 난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3월 1일 날 있었던 3.1운동입니다. 자, 양과로 3번에 일제 탄압이 있었겠죠. 일본 본토의 군대가 동원돼서 탄압하고요. 그리고 유관순 누나가 여기에서 체포가 돼서 옥중 순국하게 되고 또 화성 제압리 사건이 있는데 이 유관순은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아우네장터에서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만세운동 전개하다가 거기에서 부모님이 바로 눈앞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오빠와 함께 계속 이제 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죠. 체포돼서 계속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갖은 고문을 당하고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유관순 누나죠. 자, 그리고 제압리 학살 사건이 있는데요. 이 제압리 학살 사건은 또 말도 못합니다. 이 3월 1일에 일어난 이 3.1운동은요. 3월 1일, 2일, 3일, 5일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 발전이 되는 것이 이 만세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만세가요, 이 만세운동은요, 한 3개월에 걸쳐서 계속 지방으로 퍼져나가고 도시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지금의 광역시 정도 대도시 중심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게 이제 2단계. 그리고 농촌 곳곳까지 3단계. 그래서 3단계 정도 가면 농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태극기 내려놓고 이제 뭐 들읍니까? 돌멩이 들고요. 이거 막 던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막 폭력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제압리 학살 사건. 제압리 학살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화성 제압리에서도 만세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일본 놈들이요. 이 제압리 한 30명 정도를 다 체포를 해가지고 야, 너 일로 와. 니네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교회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 거예요. 둥둥 땅땅땅. 그리고 둘러싸가지고 여기에서 총으로 갈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다다다다닥. 그래서 여기에서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총 쏴봐야 시멘트 벽이고 이때는 나무지요. 그렇죠? 나무란 말이야.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는 거지. 이 안에서 참 이 얘기할 때마다 참 그런데 이 안에서 갓난애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갓난애 엄마가 애기는 좀 살려주는 게 어떠냐 그러고 밖으로 던집니다. 근데 대검 장착한 총으로 일본 순사가 거기서 팍 그리고 찍은 다음에 다시 안에 넣고
갈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화성 지압리 학살 사건이고, 그곳에서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불을 놔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될 곳을 많이 건드렸어요. 얘들은 일제강점기 때 종교단체를 너무 많이 건드렸어요. 자, 3번. 3.1운동의 의의와 영향을 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만세운동을 순진하게 만세운동 평화 시위로 그 전개를 했는데 돌아온 건 뭐죠? 대학살극이에요. 야, 이거 완전 충격의 도가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의 독립 노선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독립, 요거 우리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도 무장투쟁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보니까 얘들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개 돼지 아니냐? 어떻게 개 돼지하고 말로 하려고 했었던 순진아. 우리가 잘못했다. 자, 무장 노선으로 돌리자. 그런 움직임이 생겨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단체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지도 노선이 제대로 잡혀 있었다. 지도층이 잡혀 있었다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힐 수 있었던 민족운동이었는데 이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빨리 이 굵직굵직한 임시정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월 달에 만들어져요. 3월 1일 날 3.1운동, 그리고 4월 달에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 아주 전 세계 감동의 물결이죠. 당시에 이제 그 식민 제국주의의 탄압을 받았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중국의 5.4 운동, 중국도 이걸 보고 베낍니다. 그래서 5월 4일 날 5.4 만세 운동을 전개하고 이것을 또 인도에서 보고 베끼죠. 그래서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평화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 약소국들이 우리 3.1 운동의 이 움직임을 보고 배워서 평화 시위가 물결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또 3.1 운동의 영향이고요. 그리고 이 3.1 운동은 가장 특징적이게 1910년대 얘들이 무엇을 했죠? 헌병 무단으로 통치했었단 말이죠. 이 헌병 무단 통치가 1920년대 뭘로 바뀌죠?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 물론 기만적인 문화 통치죠. 아무튼 헌병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3월 1일 3.1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329쪽.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요. 이뿐만 아니고 굵직굵직한 지도 노선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 그 국내에서는 한성정부가 있었습니다. 한성정부가 있었고요. 자,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가 있었죠.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 상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919년 3.1운동 직후에 자, 페이지 329쪽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1번 양괄호 1번의 임시정부의 통합인데 그 아래에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3.1운동 직후에 국내외 정부. 자, 대한국민의회 3월 달에 있었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4월 달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한성정부 4월 달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3.1운동 직후에 바로 이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이쪽으로, 이쪽 지역은 이쪽으로, 이쪽 지역은 이쪽으로 다 쏠려서 크게 세 개의 큰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러려고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움직임을 벌인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빨리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 회의를 계속하는데 통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딜로 통합하기로 했느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9월 달에 이쪽으로 이제 통합하기로 결정을 본 단체들. 결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해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뭡니까? 독립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책으로 갑니다. 329쪽.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329쪽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정부의 체제는 최초의 민주공화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도 선포를 했고요. 헌법이죠, 헌법.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이렇게 이제 뽑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삼권 분립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 그리고 법원이 있고요. 그리고 국무원까지 입법, 사법, 행정을 갖추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문제는 꼬박꼬박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양괄호 1번에 임시정부 초기의 활동. 자, 초기 활동이라고 하면 1920년대 초창기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군자금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냐? 연통제와 교통국을 이용합니다. 자, 연통제와 교통국 이런 거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대 단점은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국내 연락을 하려면 뭐 전화하면 감청 도청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여기에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두 닦기한테 가서 구두를 닦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비가 오네요. 근데 햇빛이 쨍쨍한데 비가 온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쫙 뭘 주고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비가 오네요 주인장 똑똑똑 그러면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딱 가면서 따라오라고 딱 신호를 보내죠. 그럼 따라가요. 그러면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하실에서 따닥따닥 하면 저쪽에서 문 탁 열어가지고 동지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이렇게 연락체계가 연통제입니다. 그리고 교통국은 그런 비밀 접견 장소, 이것이 교통국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밀적으로 연락을 담당했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회사도 만들어요. 이륙양행, 그리고 백산상회, 이런 것들 만들어서 돈을 만드는 거죠. 돈을 왜 만들어요? 군자금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독립공채, 애국공채, 독립공채 다 맞는 얘기고요. 자, 독립공채를 만듭니다. 그래서 1인당 인구세를 걷어요. 1원씩 인구세, 인두세 뭐 이런 것들 걷는데 그렇다면 이제 걷어서 독립이 되는 순간 원금과 이자를 다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공채, 애국공채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외교에도 힘쓰죠.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 김규식을 이제 파견하면서 여기에서 신한천년단에서 이제 파견된 거죠. 그래서 파견한 김규식에게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간부로서 활동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구미위원부는 또 워싱턴 DC에 이승만이 설치를 하는데, 자,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외교부를 미국에다 설치를 하고 미국에 우리나라 사정을 알리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의 문화활동, 사료편찬소, 독립운동의 역사를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군대를 조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국광복군입니다. 한국광복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1940년에 충칭에서 조직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따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양괄호 2번의 임시정부의 활동 위축인데요. 1920년대 들어서 1920년대 초에 연통제와 교통국 가지고 이것으로 연락을 하면서 무엇을 했죠? 독립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자금 이런 것들을 모금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발각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쪽 완전히 와해가 되면서 군자금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인력난과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이 1920년대 전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 모여가지고 독립활동을 하자라고 시작한 몇 년 뒤에 발각되면서 힘들어져요. 허덕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돼요. 자, 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1919년 여러 단체를 통합해서 9월 달에 통합을 했는데 이 단체가 지금 매갈이 없이 이렇게 깨졌단 말이죠. 힘없이 깨졌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박살내고 새로운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창조파. 자, 그러지 마라.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왔느냐. 여러 단체를 통합하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다 피땀 흘리고 우리도 피 흘리고 이렇게 만든 건데 어떻게 이걸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임시정부는 그대로 두되 이 안에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일들을 개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개조파. 자, 니들 진짜 너무 극단적이야. 지금 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야지. 현상 유지파. 그래서 지금 몇 년 했다고 지금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고 항상 있어 왔는데 니들 너무 극단적이지. 조금만 더 두고 봐야지. 이러면서 서로 계속 회의할 때마다 싸우고 있는 거죠.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자, 329쪽 임시정부의 활동 위치 규정 맨 아래 동그라미 1번 배경 기업번 활동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연통지와 교통국이 발각됩니다. 자, 비밀 조직망이 붕괴되면서 힘들어지게 되고요. 니은번 갈등 무장 투쟁론과 외교 독립론 노선 갈등. 이것이 노선 갈등인데 창조파는 무장투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투쟁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왜 그러냐. 외교로 접근해서 외교 독립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갈등이 원체 심해지니까 임시정부가 안 돌아갈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1923년 안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리는 것이 국민대표회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말고 여기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라는 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합을 위해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보고 우리 독립활동을 계속 전개를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넘어갑니다. 330쪽 국민대표회의의 개최입니다. 1923년에 창조파. 창조파는 원래 무장투쟁 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 해서 될 게 아니죠. 무장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들은 극단적이에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건국을 해야 된다.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동이나 신채호, 이동희 이분들이 이제 창조파 쪽입니다. 박은식 선생도 이쪽이고 자 개조파 볼까요? 현행 조직을 개조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들하고 조금 느낌이 틀려요. 자, 이들은 때려잡자. 이들은 때려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때려잡는 것도 나중에 때려잡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서해로 강대국들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 도움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데 왜 꼭 피를 보려고 하느냐라는 쪽이죠. 그래서 외교 독립 노선 대표적으로 이제 안창호 선생이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외교 쪽으로 눈을 돌려서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하자. 자, 현상유지파. 니들은 아니야. 그냥 이대로 가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때? 이동영, 김구. 자, 이분들이 이제 현상유지파 쪽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은 계속 맴도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거 또 하고 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는 결과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결렬되면서 임시정부가 깨져버리는 거죠. 자, 결과 최종적인 합의를 갖지 못한 채 결렬되고요. 임시정부의 위상은 크게 악화되죠. 그러니까 이 창조파 같은 이쪽 사람들은 야, 나가 그러면서 이제 이탈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승만에 대한 당시 이승만이 이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승만에 대한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다른 거는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을 당시에
탄핵을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에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에서 탄핵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925년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탄핵당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탄핵됐으니까 대통령이 공석이잖아요. 대통령이 공석인데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이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한테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2대 대통령으로 이 탄핵 이후에 바로 2대 대통령으로 부임하게 되고요. 이 박은식 선생이 대통령을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자, 논의하시오 그러면서 이 제도를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대통령제가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국무령제로 개편되게 되는데요. 이 국무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각 책임제예요. 그래서 국무령 중심의 의원 내각 체제로 개편이 되니 이것이 1925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1919년 임시정부가 활동을 했고요. 연통제약교통국 발각되면서 그러면서 갈등이 조장됐고 그러면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으나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해요. 가나다 해서 야,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없애고 새로운 거 만들자. 왜 이래? 막 그러면서 가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가나다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면서 이승만이 탄핵되고요. 그 다음에 국무령제로 내각체제로 바뀌어버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내각 중심의 그 국무령 중심의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큰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시험의 답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국민대표회의. 그래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국무령제로 바꿨다라고 하면서 이 사이에다 가라고 놔요. 그럼 이 가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옳은 것은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다. 갈등이 생겼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정답으로 될 가능성이 많지요. 자, 임시정부의 헌정변화. 그래서 그 아래 표가 나타나 있는데요. 9번 임시정부의 헌장. 그래서 1차 개헌에서 1919년 9월 달에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그렇죠? 그래서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으나 이게 결렬되고요. 1925년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자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죠. 그리고 3차 개헌이 있는데 1927년에 이때는 이 내각 책임제도 강력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면서 다시 또 임시정부가 한번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때 안 되겠다 해서 김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자, 모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의 모든 요인의 간부화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모두 간부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국무위원회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거죠. 그것이 1927년 국무위원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상태로 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유지가 되다가 1940년에 가면 주석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석 중심제로 가고 1944년에는 주석과 부주석제로 가는데 우리가요 여기의 내용은요 고급용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중급용은 한 요 정도 사이에서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에 유념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아래 양거로 3번의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임시정부의 활동인데 자, 1931년에 김구 선생은요. 김구는 지금 봐보세요. 1927년 이후에 이렇게 갔는데 27년부터 40년. 힘들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31년에 이 침체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해요. 한인애국단. 그래서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데 이때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봉창, 윤봉길 의사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40년
한국 광복군을 만드는데 이 한국 광복군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자, 미국, 그 영국 뭐 할 거 없이 연합군과 연계돼서 연합군을 만들어요. 연합군 시스템으로 해서 대일 항일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일본 니들하고 우리하고 전쟁 한번 해라고 선전포고까지 하는데요. 아무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 단원 들어가겠습니다.